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소원입니다. 자, 지난해 말 유통업계에 큰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마트와 알리바바가 이커머스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뉴스였죠. 정용진 회장의 승부수다, 또 이커머스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이커머스 업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설립이 이커머스 업계에 어떤 큰 영향을 불러올지 그런 분석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정권가 리포트나 아니면 그 매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몇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합작법인 형태를 보면요, 이마트가 G마켓 지분을 이 합작법인에 현물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쪽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하고 한 3천억 원, 현금 3천억 원 정도를 이 합작법인에 태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50대 50의 형태로 합작을 한다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G마켓 경영 실패를 이마트 쪽에서 자인하는 거다. 그리고 반쿠팡 그 연대 차원에서 이 같은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를 한 거다. 여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합작법인 알리바바, 특히 이제 중국하고 그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마트로서는 G마켓을 스스로 그 네이버나 쿠팡에 맞설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키울 수 없다 하는 걸 자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업계는 네이버하고 쿠팡이 양강 체제, 워낙에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반쿠팡 연대다 이런 분석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마트가 G마켓을 사실상 포기한 거다, 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마트가 철수로 선언한 거다, 또 중국 쪽에 G마켓을 사실상 매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맞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합작법인 설립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실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잠깐 만나고 왔죠. 10분 15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마트 주가가 덩달아 좋아지다가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푹푹 빠졌습니다. 12월 27일 장면, 그리고 30일까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고요. 오늘은 오늘 1월 2일 주가는 이제 약간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자체가 이마트에 그렇게 썩 굿뉴스이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증권가 리포트나 매체 보도를 통해서 조금 눈에 띄는 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증권가 리포트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마트에게 긍정적인 것은 이 합작법인에 대한 유효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지분법 회사로 변경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마트 실적에 부담이 되던 G마켓 실적이 이번 딜로 인해서 연결해서 빠지게 된다면 이마트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증권가에서 나오는 모든 리포트에 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분법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이마트의 그
영업이익에 G마켓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이마트 영업이익에 G마켓이 주던 안 좋은 영향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모든 리포트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보도에서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합작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이마트 회계상 적자 부담을 들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또 나와 있고요. 저 다른 매체 또 기사를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이마트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업권 손상 리스크도 뭐 제거하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말이 조금 어렵죠. 뭐 영업권 손상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었다. 자, 요 두 가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마트가 G마켓을 지배하는 그 구도는 이렇습니다. 이마트가 그 아폴로 코리아 이거 페이퍼 컴퍼니죠. 자, 아폴로 코리아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고 이 아폴로 코리아가 그 G마켓 지분을 100%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끼워 놓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아폴로 코리아 자체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냥 이마트가 G마켓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형태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 G마켓의 그 재무제표하고 이마트 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마켓이 지금 영업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뭐 당기순 손실이면서 또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한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합쳐버리니까 이 G마켓의 영업 적자나 당기순 손실이 그대로 이마트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도 갉아먹고 당기순 이익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G마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G마켓 지분 100%를 합작법인에다가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쪽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 100%를 합작법인에 던지죠. 그리고 합작법인 이름은 이제 그랜드오프스 홀딩스로 되는데 자, 이 합작법인은 이제 50대 50의 합작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합작법인 설립하기 전에 G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마트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됐는데 이 G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갖게 되는 이 합작법인 그랜드오프스 여기는 알리하고 이마트 쪽에서 50대 50 합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합작법인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뭐 주주간 약정도 맺어가지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회계 방식이 바뀌게 되죠.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 합작법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지분법으로 회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합작법인이 G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고 이마트 쪽에서는 이 합작법인에 대해서 이 50%의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데 뭐 알리 쪽에서도 50%, 이마트 쪽에서도 5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것은 공동기업이 됩니다. 이 합작법인이. 이 공동기업은 합작하는 두 곳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분법으로 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지분법으로 회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랜드오프스가 그 창출하는 당기순 손익의
50%를 이마트가 지분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랜드 오프스가 한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마트 쪽에서 절반인 50억을 지분법 이익이다 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그랜드 오프스가 100억 원의 단기 순 손실을 냈다.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지분법 손실로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마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매출액이 있고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외의 손익과 지분법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단기순이익을 창출을 해내게 되죠. 그전에는 그 이마트가 그 G마켓의 실적을 이 영업이익단에서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그냥 합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되니까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G마켓의 실적이 옛날처럼 영업이익단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마트는 이 합작법인 그랜드 오프스의 단기 순 손실이나 단기 순 이익의 절반 정도를 지분법으로 이렇게 땡겨와서 반영을 하게 되니까 영업이익에는 G마켓의 그 실적 영향을 안 받고, 그러나 요 단기 순이익에는 요 지분법 형태로 해서 요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G마켓이 계속 영업 적자를 내면서 이마트의 그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줘왔는데, 그것은 이제 합작법인의 설립 이후부터는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에 가는 영향은 있지만 영업이익에 가는 영향은 없다. G마켓 실적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신 그 매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마트의 그 회계상부 적자 부담을 들어준다. 또는 그 뭐 영업권 그 손상의 부담을 들어준다 하는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할 때 그 회사의 자산을 한번 평가를 해보죠. 자, 자산을 평가했더니 100억이더라.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부채를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쭉 다시 재평가를 했더니 80억이더라. 그러면 이 회사는 순자산이 20억인 회사가 되죠. 그런데 이 20억만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조금 더 웃돈을 붙여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순자산 20억짜리 회사를 만약에 우리가 50억 원에 인수를 했다. 그러면 30억 원만큼의 웃돈을 붙여서 인수를 한 건데, 이 30억 원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자산 2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50억에 인수했기 때문에 30억 원의 웃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거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아닌가, 웃돈을 더 준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무제표 회계에서는 이걸 일단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수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치른 값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반영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일단 자산으로 딱 잡아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그냥 자산으로 잡아둘 수 있느냐? 계속해서 자산으로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IFRS 회계에서는, 자, IFRS 회사에서는 치른 웃돈, 그러니까 웃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속해서 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를 웃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30억 원이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30억 원이나 웃돈을 주고 자산으로 잡아놓았는데 계속 실적이 안 좋네? 앞으로 전망도 그리 좋지가 않네? 그러면 이거는 30억 원으로서의 자산 가치가 없다 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평가를 했더니 이게 한 10억 가치밖에 안 되더라. 지금 30억으로 장부에 잡혀 있는데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억 가치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차액인 20억 원을 영업권 손상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냥 떨어버려야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1년도 말쯤에 그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를 한 거죠. 자, 21년도 이마트의 그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무형자산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21년 초에는 한 1조 1180억밖에 없었죠. 그런데 21년 중에 3조 8천억 원의 영업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1년 말에 가서는 이 영업권 금액이 5조 263억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영업권 금액이 1년 새에 3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마트가 여러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인수를 한 겁니다. M&A를 한 겁니다. 예. 그 중에 그 G마켓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3조 8,800억 원의 이 증가한 영업권 속에는 그 G마켓을 인수하면서 인식하게 된 영업권도 들어있는데, 자, 그게 얼마냐? 21년도에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를 할 때 이 G마켓의 자산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마켓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 평가액을 뺐더니 순자산이 1조 3,5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G마켓 인수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 3조 3,600억입니다. 순자산 1.35조짜리를 얼마를 주고 샀냐면 3.36조를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업권이 2.48조, 2조 4,800억 원의 영업권을 이마트가 G마켓 인수 과정에서 이걸 웃돈을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고가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용진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거 얼마에 사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서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자신감 뿜뿜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G마켓의 실적은 계속 꼬꾸라졌죠. 계속 네이버나 쿠팡에 밀리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나서 내가 인수한 회사가 실적이 안 좋고 전망이 좋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수 당시에 그 인식했던 영업권 금액에 손상이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 9월 달에 유안타 증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롯데케미칼에 영업권 손상 우려가 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의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되냐면 옛날 그 일진 그 머티리얼스 인수를 했죠. 지금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회사, 그 동박업체인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할 때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권을 인식을 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실적이 안 좋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지 않으니 1조 7천억 원의 영업권 중에서 상당 금액의 손상을 인식해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증권사가 평가를 했던 거죠. G마켓도 21년도에 인수하고 나서 22년도, 23년도에 내리 계속해서 655억, 3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3분기 누적으로 벌써 한 34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커머스 업계의 전반적인 그 경쟁 구도로 봤을 때 G마켓의 미래가 그리 밝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마트 입장에서는 24년도 결산에서는 이거 G마켓 그 영업권 2조 4천억 중에서 어느 정도는 그 손상이 된 걸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손상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감사인이 이마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마트 측에 이 G마켓 영업권은 손상이 간 걸로 보고 손상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손상을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마트의 24년도 3분기까지 누적 손익 계산서를 보면 뭐 매출은 한 21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도 한 1,200억 정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영업외 손익 얼마 반영해서 세전이익이 17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 24년 3분기까지 이마트의 분기 그 누적 순이익은 228억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24년도 연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연간으로 예상되는 연간 24년도 이마트의 연간 당기 순이익이 한 3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G마켓의 그 영업권 손상으로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분기 순이익은 지금 현재 G마켓의 영업권 손상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 한 300억에서 700억 24년도 당기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영업권 손상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영업권 손상을 얼마를 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24년도 당기 순이익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적자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마트는 23년도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460억이고 당기순 손실이 1,800억을 냈던 회사입니다. 근데 G마켓 영업권 손상 때문에 또 24년도 결산으로 당기순 적자를 내게 되면 2년 연속으로 수천억 원의 그 당기순 손실을 내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G마켓의 가치를 한 3조 원대로 평가를 해서 합작법인의 현물 출자를 한다. 이런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24년도 이마트의 그 결산 과정에서 그 G마켓 그 영업권을 손상으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기사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뭐 G마켓의 부진한 실적이 그 회계상의 영업이익단에 뭐 반영이 안 된다. 또 지분법으로만 당기순이익으로만 반영이 된다. 또는 24년도 결산에서 G마켓 영업권 2조 4천억 원의 손상을 반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G마켓의 24년도는 적자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뭐 곁가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뭐 알리바바하고 이마트 간에 G마켓 간에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 구체성이 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고 하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뭐 이마트가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내놓고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이마트에서 내놓는 전략,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그 합작법인 운영 계획 같은 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